네, 안녕하세요. 가천대학교 과학경제교육원 심화과정 재원생 여러분. 저는 과학경제교육원의 최정원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산출물 발표회, 교육원에서 진행하는 산출물 발표회에 대해서 안내를 드리고자 이렇게 자료를 만들어서 여러분들과 온라인상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산출물 발표에 대한 내용은 이미 사전교육 때 여러분들한테 한 번은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그쵸? 기억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그쵸? 그때 또 결석한 학생은 또 기억이 안 못 들은 내용일 수도 있고, 그때 친구하고 딴짓했던 학생도 기억이 잘 안 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잘 들은 학생은 다시 한번 들어서, 재방송을 들어서 좋을 것이고, 어, 듣지 못했던 학생은, 조금, 산출물 준비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생님이 얘기하는 산출물 발표 때 안내를 잘 듣고, 준비를 잘 해서 각각 여러분들이 좋은 산출물을 만들어서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출물 발표에 대한 내용은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탐구 노트 여러분들이 입학식 때 받았던 탐구 노트에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 내용하고 탐구 노트를 잘 보면서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여러분들 초등학교나 중학교 때 한 번씩은 또는 뭐 참여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안 한 학생들도 있을 것이고 학교에서 소속 학교에서는 탐구 대회를 이제 진행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학교 내에서. 그래서 그 탐구 대회는 이제 하고 싶은 학생, 준비되어 있는 학생들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우리 과학경제교육원에서는 모든 학생들이 반드시 의무적으로 참여를 해야 됩니다. 자,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영재교육원에 입학을 했기 때문에 영재교육원에서는 어느 영재원이나 마찬가지로 창의적 산출물을 많이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 창의적 산출물을 왜 강요하냐면 학교에서 수업을 받거나 아니면 교육원에 와서 수업을 받더라도 이미 주제가 정해진 또는 선생님이 알고 있는 교수님이 알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지식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 전달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학습의 어떤 태도가 수동적이 될 수 있겠죠. 선생님 말씀을 귀 기울여서 잘 듣는 학생들이 더 유리하겠죠. 그렇지만 이 산출물 발표에는 학생 스스로가 그 주제를 찾고 자기주도적으로 주제를 찾고 탐구를 하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는 그 발표를 통해서 발표도 해가면서 어떤 제작물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면 좋은 성과물이 안 나오겠죠. 그런데 열심히 본인 스스로가 자기주도적으로 잘 참여하면, 잘 탐구를 하면 어떤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 스스로가 참여하는 거에 따라서 좋은 성취를 할 수가,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고, 좋은 결과물 또는 잘못하면 또 그만큼 부족한 결과물이 나오겠죠. 그래서 선생님의 바람은 모두가 잘 참여해서 잘 열심히 참여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서 반드시 과학적 성취감을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취감을 얻는 어떤 경험들을 자주 해야지 어떤 도전 의식도 생기고 하기 때문에 이 산출 발표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탐구하는 그리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과학적 성취감을 얻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육원에서는 초등, 중등 대상으로 전체적으로 산출물 발표 대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탐구노트의 내용을 보게 되면 다 나와 있는데요. 그 산출물 발표회는 학기당 1회 운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여러분들이 탐구 계획서를 제출해야 돼요. 탐구 계획서 제출이 올해 5월 11일 토요일이에요. 그 토요일인데, 그리고 나서 중간 발표회를 합니다. 6월 8일 날 중간 발표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회는 10월 26일 날 하게 됩니다. 중간 발표, 그래서 사실은 1월 달에 여러 번 사실 안내를 했고, 그래서 지금 막 탐구를 시작하고 결과를 어느 정도 낸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전혀 시작하지 않고, 이제 5월 11일 탐구 계획서 제출부터 시작하려고 하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시작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최종 발표 때 여러분들이 그 산출물 결과물을 다 제출하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까먹지 않고 차근차근 준비를 하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런 절차를 두게 됐어요. 그래서 첫 번째 할 일은 여러분 5월 11일까지 탐구 계획서를 제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간 발표를 하고 마지막으로는 최종 발표를 10월 26일 날 하게 됩니다. 10월 26일 날 하게 되면 저희가 이제 또 다음 연도 과학영재교육원 학생들을 선발할 때 11월 달에 보통 면접을 보잖아요. 그 전에 그 면접을 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아마 도움이 될 수 있을 어떤 그런 자료가 될 수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 때문에 저희가 10월 26일까지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10월 26일까지는 어떻게든 맞춰서 결과물을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좋은 어떤 결과가 나오면 이 점수들이 모여서 수료식 때 우수학생 표창할 때 그 점수가 반영이 되죠. 그리고 또 중등 같은 경우에는 학생 주도형 사사 과정을 이제 하게 되는데 그 수행 과제로 채택을 해서 연계해서 지도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주제를 선정 잘하고 10월 20일까지 잘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하면 목적은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과학탐구 발표회는 학교 수업이나 본 교육원 수업을 통해서 학습했던 내용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학생 개별이 탐구하고 싶은 주제를 선정하고 조사나 실험 활동을 통해서 탐구 과제를 해결해서 산출물을 만들어내고 발표하는 것이 산출물 발표회예요. 그래서 산출물의 주제는 교육원 수업 중에 관심 있는 과제물을 보완하는 개인 산출물을 해도 되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수업 시간에 했던 것만 범위에 한정시켜서 하면 안 되고, 그거를 확장시켜서 이제 주제를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또는 교육원 수업과 별개로 진행 중인 과학 수학 탐구 산출물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개인이 준비하고 있는, 개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탐구 산출물도 가능하니까 어떤 거를 선택해도 됩니다. 단 학생 개별 1인당 하나의 탐구 발표를 하면 되겠습니다. 산출물 유형으로는 기초탐구, 사육재배, 문헌조사, 논리전개, 과학공작, 역할극, 과학 관련 동영상 콘텐츠,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보통 우리 교육원에서 많이 하는 거는 기초 탐구예요. 왜냐하면 과학 관련 동영상 콘텐츠라든지 역할극 또는 과학 공작, 논리 전개, 문헌 조사, 이런 것들은 문헌 조사는 가능하겠지만 이 라에서 4까지는 사실 혼자서 할 수 있는 1인 주제가 그러니까 1인 한 사람이 주제를 해서 하기가 힘들죠. 그래서 좀 하기가 힘들고, 그래서 안 하고요. 기초탐구나 사육재배 또는 문헌조사,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하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가장 중요한 게 학생 수준에 맞는 주제를 선택하고, 그리고 탐구 방법도 학생 수준에 맞는 탐구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요즘에는 이런 것들이 더 강화가 됐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것처럼 특정 학교에 있는 아버지가 교수인데 그 교수님의 자녀가 연구원들이 대지 논문을 작성해주고, 이런 부분도 있잖아요.
그래서 아주 주제라든지 탐구 방법이 아주 여러분들 수준에 맞지 않으면 여러분들 실제적으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거를 가치로 인정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노력에도 불구하고 올바로 가치를 평가받기가 쉽지가 않다, 요즘에는.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학생 수준에 맞는 과제를 선택해서 탐구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탐구 방법도 학생 수준에 맞는 어떤 탐구 방법을 찾아서 산출물 탐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한 예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작년도에 했던 산출물 발표회 주제예요. 그래서 분야별로 제일 이제 산출물 평가가 제일 좋았던 과제의 제목을 한번 볼게요. 버려지는 바람과 물을 이용한 발전 탐구, 또는 섬유의 종류와 특성에 따른 미세먼지 흡착 정도와 투과율 연구. 요즘에는 이슈가 좀 있죠, 미세먼지라는. 그래서 그런 거. 그다음에 여러 큐브에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에 대한 탐구. 이거 뭐 그렇게 어려운 주제가 아니죠. 피타고리안 승률을 이용한 2018 월드컵 승률 예측, 이런 것도 했네요. 수학 분야인가 봐요. 그다음에 다양한 물리 법칙을 이용한 효과적인 제동 장치 찾아보기, 이런 것도 있네요. 그다음에 아마도 제 생각에는 이거 이 자이로드롭 이런 것들을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거. 그다음에 염화칼슘 특성에 따른 흡수효과 비교 및 실생활 적용,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이제 학생 수준에 할 수는 있겠죠. 그다음에 이것도 재밌네요. 청소년 색조 화장품의 유해성에 관한 탐구, 이것도 그렇고, 말하는 식물 지킴이, 그리고 가정 내 화장실에 비치된 칫솔의 위생적 관리를 위한 실용적 발명에 대한 연구, 그다음에 주변 환경에 따른 미세먼지 농도 변화와 해결 방안, 이런 것들이 이제 주제가 있고, 또 하나는 입냄새 제거 효과에 있는 음식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도 언뜻 보기 여러분들도 쉽게 접근이 가능하겠죠. 근데 이제 좀 그런 것, 그러니까 1등한 과제들이 주제를 보면은 그렇게 어려운 주제는 아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딱 봐서도, 저거는 나도 할 수 있겠다, 뭐 이런 정도의 주제일 겁니다. 그래서 이런 주제들이 학생 수준에 적절하게 할 수 있는 주제들인 것 같고, 공교롭게도 보면 1등한 과제를 보면은 나름대로 좀 적절한 주제가 아니었나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주제를 정할 때 너무 어려운 주제, 그래서 막 특정하기 어려운 주제, 그래서 뭐 어떤 특정을 하려면 또 고가 장비가 필요한 주제, 이런 것들을 하려면 학생도 힘들고 부모님도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아주 그런 것들을 분석하고 데이터를 얻어서 분석하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지식을 많이 갖추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해석하고 또 거기에 또 데이터를 통제하고 이런 것들이 쉽진 않기 때문에 아마 혼자서 하기 힘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주제를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이 왼쪽에 있는 사진이 바로 이제 포스터 슬라이드. 이건 포스터고 여기가 이제 슬라이드 발표인데 슬라이드 발표를 진행하게 됩니다. 옆에 보면 포스터가 있고 슬라이드 발표를 이제 진행하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간 발표나 최종 발표 하면은 이런 형태로 산출 발표를 진행할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탐구 계획서는 5월 11일까지 수업 시간에 실습 조교한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5월 11일 날 수업이 없어요. 우리는 어느 분야 수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실습 조교 선생님 이메일을 어머님들이 알 거예요. 그래서 그 실습 조교 이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수업이 있는 분야는 5월 10일 날 수업 때 실습 조교 선생님한테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수업 없는 분야는 그 조교 선생님 이메일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중간 발표는 6월 8일 날 하게 되고요. 시간은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일찍 끝나더라도
5시 이후에 다 같이 종료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여기 아래 사진처럼 다른 어떤 학생이 어떤 걸 주제를 선택했고 저 친구는 어떻게 탐구를 했구나 이런 것들도 이제 배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 같이 어떤 친구들 과제도 보면서 다 같이 끝나게 됩니다. 그리고 장소는 각 분야별 수업 장소에서 하게 되고요. 중간 발표회는 개인당 12분입니다. 질의응답 5분 포함해서 하게 되고요. 형식은 PPT, 뭐 한시어 프레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너무 학생들이 점수를 심사를 하는 거기 때문에 학생 개인당 시간을 정확하게 지킬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시계 프로그램도 운영할 거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 발표 때는 준비물이 중간 보고서 일부, 출력물로 한 부, 그 다음에 탐구 노트 한 부, 작성된 부분까지만 종료 후에 되돌려줍니다. 그 다음에 중간 보고서 파일 및 슬라이드 파일로 제출하는 거예요. 이게 슬라이드라고 하면 이제 PP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파일로 만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파일을 제출하는데 USB에 담아와서 당일날 실습 조교 컴퓨터에 학생 이름 폴더 안에 복사해서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 발표회는 2019년 10월 26일 토요일 날 하는데 시간은 마찬가지입니다. 9시부터 6시까지 각 분야별 수업 장소에서 하게 되고요. 발표 시간은 이제 3분이 늘어났어요. 개인당 15분, 질의응답 5분 포함입니다. 똑같이 이제 슬라이드 발표만 하게 됩니다. 준비물은 최종 보고서 일부 출력물 필수예요. 그 다음에 탐구 노트 일부 필수입니다. 이것도 심사 후에 되돌려줍니다. 그리고 산출물 포스터 한 개인데 이거는 출력물이나 우드락에 부착해서 오시면 되는데 자 그냥 우드락에 붙여온 건 이렇게 칠판에 기대서 하면 되고요. 그냥 출력물로 이렇게 해오면 그 조교 선생님들이 칠판에 붙여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테이프로 붙이고 나서 끝나고 나서 떼서 이제 돌돌돌돌 다시 말아서 가면 되겠죠. 자, 근데 산출물 포스터는 필수 제출물이 아니에요. 제작한 경우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필수였었는데 이게 너무 중복된 내용이 학생들이 부담이 되기 때문에 포스터는 필수는 아닙니다. 올해부터는. 그래서 하는 학생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부피가 있는 제작된 산출물이 뭐 예를 들어서 로봇, 그렇죠? 로봇이라든지 아니면 자기가 공작을 해서 뭘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런 것이 있다면 가지고 옵니다. 물론 되돌려 줍니다. 이것도 있을 경우만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제 최종 보고서 파일하고 슬라이드 파일은 와서 이제 컴퓨터에다가 복사해서 제출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래서 탐구 계획서 제출, 중간 발표, 최종 발표 이렇게까지 준비물을 안내해 드렸으니까 이거를 이제 기한하고 절차에 맞게 절차에 맞게 제시된 준비물을 다 준비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추가적으로 나중에 다시 한번 안내 드릴 게 하나가 있는데 저희 그 교수님들께서 산출 발표 심사하시면서 학생들한테 좀 더 이제 가르쳐 줄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하셨던 거는 참고 문헌을 작성하는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떤 지금 과학적인 탐구들이 아주 독창적이지 않은 아주 독창적이더라도 어딘가에서 찾고 비슷한 실험을 했고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면서 우리가 실험을 하고 탐구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어디서 봤는지, 어디서 가져왔는지 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보통 참고 문헌 또는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그 참고 문헌을 어떻게 작성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이 산출물 관련해서 다시 한번 또 안내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뭐 그런 것들도 적는 양식을 여러분들 제시할 텐데 그런 것들은 추가적으로 또 안내를 나중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양식을 보게 되면은 탐구 계획서 양식이죠. 여러분 그래서 소속 이름 쓰고 그다음에 뭐 이런 어떤 영역을 할 건지 하고 탐구 동기, 가설, 세부 노용해가지고 5월 11일까지 제출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채워서 제출하시면 되고
뭐 한 장에 해도 되고 두 장에 해도 됩니다. 양에 상관없습니다. 보통 한 장에 하더군요. 그리고 그 뒤에는 이제 탐구 노트예요. 그래서 이게 그 자를 사용하지 않고도 이렇게 잘 그래프라든지 수식이라든지 도표를 잘 그릴 수 있도록 격자로 꾸몄고, 탐구 노트는 요즘에는 필수적인 논문 증빙 자료예요. 그래서 지금 이공계 쪽으로 어떤 대학원 이상의 어떤 연구를 프로젝트 연구 논문을 쓰게 되면 이 탐구 노트가 없으면은 인정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과학영재 교육원 왔기 때문에 이런 산출물에 대해서 탐구에 대해서 기록을 남기고 하는 것들을 연습하는 차원에서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탐구 노트는 여러분들이 탐구를 수행하면서 기록하고 데이터를 적고 뭐 이렇게 하는 어떤 용도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 일자를 쓰고, 요거는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되고요. 지도교수 확인이나 이런 거는 작성은 여러분들이 작성자가 되겠죠. 그래서 뭐 수학 주제는 뭐 이렇게 표도 적고 뭐 그거에 대해서 뭐 표에 대한 분석도 하고 계산도 하는 거,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겠고, 과학 탐구 산출물 같은 경우에는 어떤 자기가 실험을 한 사진이라든지 그 실험 내용에 대한 결과들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하고 언제 실험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하면서 근거를 남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탐구 노트는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은 이 학생이 잘한 건데, 이제 왜 무로 생선 비늘을 벗길까, 이런 내용으로 했습니다. 탐구 주제를. 그래서 이 주제에 대해서 요리 프로그램에서 생선 비늘을 무를 이용해서 벗기는 걸 봤대요. 칼이나 숟가락이 아니고 무로 벗기니까 그게 다른 야채도 있는데 왜 무만 사용하는지 의문이 생겨서 주제를 선택했답니다. 동기도 사실 이런 자연 생활에서 찾는 동기가 참 좋죠. 그래서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재료를 가지고 비교 실험을 하려고 생각했나 봐요. 그리고 그 식물을 잘라봐서 어떤 모양이 있나 이런 것도 계획을 세워봤고, 그다음에 삶은 무, 말린 무 이렇게 해가지고 해봤네요. 해보라고 계획을 세웠네요. 그래서 공부할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탐구노트에 자기가 이제 했던 탐구노트에 이제 참고문헌 조사를 한 거죠. 참고문헌 조사를 했고, 그래서 뭐 잘라서 단면이라든지 30도로 잘랐을 때 단면, 60도로 잘랐을 때 단면 이런 것들을 현미경으로 다 찍어서 관찰을 하고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분석을 해서 써놨습니다. 그래서 뭐 전어를 사용해서 가로로 실험했고 세로로 실험을 해서 몇 번을 잘랐더니 뭐 비늘이 몇 개 떨어졌더라, 몇 회를 했더니 고구마로 했더니 몇 개 떨어졌더라. 그래서 실험 사진하고 그래프까지 넣었죠. 이거는 세로로 했고 이렇게 실험 사진이라든지 그래프도 잘 그렸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분석들을 다 해놨죠. 비늘도 관찰하고 몇 개 떨어졌는지. 그래서 또 했네요. 계획대로 뭐 2시간 말림부, 4시간 말림부 이렇게 비교 실험도 같이 해봤죠. 그랬더니 어떠한 결과를 얻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무가 잘 떨어지니까 내가 자기가 하면서 무 잡기가 힘들었었나 봐요. 그래서 또 그 도구도 이렇게 제안하는 아이디어까지 얻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이거는 이제 포스터 형태인데 구미초 6학년이었네요. 그때 그 친구가. 그래서 포스터로 잘 연구 동기, 목적, 그다음에 그런 어떤 이론적인 배경, 실험 결과, 뭐 이런 그래프를 잘 넣어서 그다음에 도구 제안까지, 결론 및 고쳐까지 잘 했죠. 포스터는 이렇게 한 장으로 자기가 이제 요약하는 거고, 보고서는 그 실험 과정을 잘 담아냈어요. 이렇게 잘 담아냈습니다. 이렇게 잘 담아내서 보고서를 잘 작성을 했어요. 참고문헌까지. 참고문헌이 조금 작성하는 게 조금 아쉽긴 한데, 그래서 이런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그 참고문헌 작성법을 추후에 다시 한번 안내를 하고 여러분들 결과 보고서에는 잘 참고문헌 작성을 잘 해가지고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잘했죠, 이 친구도? 그래서 이거 말고도 잘한 샘플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창의적이지가 않잖아요. 여러분들이 방법을 찾아서 아주 새롭게 또 잘 산출물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선생님이 보여준 자료에 얽매이지 말고 재미있는 주제, 호기심이 가는 주제를 찾아서 잘 탐구해서 좋은 결과물을 얻어갔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 추가적으로 궁금한 사항이 생기면 몇 번 되돌려보면 되겠죠. 그래서 그래도 궁금한 사항이 생기거나 그러면 선생님한테 과학영재교육원 최정원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중간 산출물 발표는 언제까지 하나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가 아니라 얼마 정도까지 해야 되나요? 그래서 그것도 사실은 제한적이지가 않아요. 어떤 학생들은 벌써 다 실험이 끝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학생들은 아직 시작도 안 한 학생들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제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진행 정도의 제한은 없고요. 단 중간 발표에는 중간 발표가 있고 최종 발표가 있는데 중간 발표에는 100점 그리고 최종 발표에는 100점인데 그거를 이제 가중치로 해서 중간 발표에는 30점으로 만들고 그다음에 최종 발표에는 70점으로 만들어서 합쳐서 100점으로 해서 우리가 환산을 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중간 발표에는 점수가 좀 작죠. 최종 발표가 70% 정도 들어가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산출 발표에 대한 안내를 드렸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탐구 노트에도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양식이라든지 표지 양식, 보고서 양식, 포스터 양식, 이런 것들이 탐구 노트 안에 있고, 그리고 그 양식은 우리 홈페이지, 과학영재교육원 홈페이지에 로그인 하셔가지고, 최신 자료 보시면은 양식이 다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탑재를 해주시고요. 거기에서 다운받아서 사용하시면 되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있는 게 자료실에 가시면 산출물 관련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는데 상담일지 양식이 있을 거예요. 그 상담일지 양식도 산출물 발표 끝나면 이제 교수님하고 진행하는 거니까 그것도 부모님과 잘 상의해서 작성해 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산출물 발표의 안내를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